안녕하세요. 예측 애널리틱스 실습 조교 배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화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계층적 군집화 그리고 K평균 군집화 두 가지 군집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해볼 예정입니다.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이 토이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가지 군집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이 두 가지 군집 알고리즘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어떤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데 있어도 종류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도 해보고 군집 간의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군집의 형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늘 그래왔듯 먼저 제가 준비해온 이 패키지 먼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패키지를 잘 불러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데이터셋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 총 두 가지 종류의 토이 데이터셋을 만들고 실습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블랍스라는 데이터셋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L런에 내장되어 있는 이 make blob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들 예정이고요. 데이터 개수랑 이제 군집의 군집의 개수를 이렇게 옵션으로 주고 이에 맞는 어떤 군집용 데이터를 블랍스라고 불리는 이 군집용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블랍스 x라는 객체와 y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x라는 객체는 설명드렸듯 데이터의 개수만큼의 이 인덱스와 그리고 이제 이 2차원의 데이터 셋이 이제 피처로 만들어진 것을 쉐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y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500개의 y 객체가 존재를 하고 이 y 객체 내에는 아까 기입하였던 이 센터스, 즉 5개의 군집으로 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 범주, 즉 이 군집별로 100개씩 동일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각화에 앞서서 그림의 크기와 그림의 제목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요. 이 블랍스 Y는 설명드렸듯 500개의 데이터 객체에 대한 이 군집의 숫자를 이제 기입해둔 객체입니다. 그러면은 블랍스 Y 내에 있는 이 유니크한 값들은 당연히 0부터 4 사이의 값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이 포문을 통해서 이 각 군집별을 색깔로 구분짓기 위해서 포문과 이 스캐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그림을 작성해 보았었습니다.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블랍스 Y라는 객체가 C라는 군집과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차원이 X값으로 기입이 되어 있고 이 블랍스 Y라는 객체가 C라는 군집과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피처에 대해서 값들이 이제 Y 값으로 입력되어 있고 이 해당 점들은 이제 이 클래스라는 이 글자와 함께 이렇게 옆에서 레이블 박스로 표시가 되게끔 작성된 그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네모난 박스 안에 각 군집별로 색칠이 되어 있고 5개의 이 군집이 잘 형성되어 있는 이 데이터셋이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toMoons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klearn에 내장되어 있는 이 makeMoons라는 함수를 이용했고요. 마찬가지로 몇 개의 데이터를 만들지와
노이즈, 데이터셋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만한 이 현실적인 어떤 노이즈가 얼마만큼 들어갈지를 조정해주는 옵션들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 블랍스라는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500개의 객체와 2차원의 어떤 X 피처들이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Y는 500개의 범주들이 클래스, 즉 군집의 어떤 번호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문스라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두 가지의 군집으로만 형성되게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이라는 군집과 0이라는 군집이 각각 250개씩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투문스를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보면은 첫 번째 파란색인 클래스 1이라는 군집과 주황색인 클래스 2라는 군집이 이렇게 달빛 두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림을 한꺼번에 같이 그려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결론적으로는 이번 실습 시간에는 이 블랍스 투 문즈라는 이렇게 예쁘게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데이터 셋을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 군집들을 잘 탐지를 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오늘 준비해온 두 가지 군집 알고리즘, 계층적 군집화와 K평균 군집화를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층적 군집화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은 하이퍼 파라미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계층적 군집화는 어떤 데이터 간의 유사성 지표들, 그러한 값들을 통해서 각 데이터별로 군집을 점점점 형성해가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보시면은 이 affinity라는 함수 옵션을 통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데이터 유사도를 측정할지, 혹은 맨하탄 거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사도를 측정할지,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해서 데이터 유사도를 측정할지를 이렇게 옵션으로 골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컴퓨티드라는 옵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리컴퓨티드라는 옵션은 이 세 가지 디스턴스 이외에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내린 어떤 디스턴스 아무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 간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싱글 컴플리트 에버러지 와드라는 네 가지 옵션이 있게 되는데, 싱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군집 내에서도 이제 여러 점들이 존재하는데, 각 점별로 거리를 구한 뒤 가장 작았던 값을 최종적인 군집 간의 거리라고 명명하겠다라는 옵션이고요. 이 맥스는 민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가장 큰 값, 그리고 에버러지는 이제 각 군집별 모든 조합에 대한 거리를 산출하고 그 거리들의 평균으로 군집의 거리를 정의하겠다. 그리고 와드는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듯 군집 간의 어떤 분산성을 같이 고려를 해서 군집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affinity는 이제 거리의 어떤 종류를 결정짓는 거고, 링키지라는 옵션은 군집 간 거리 산출 방법을 결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가볍게 이 계층적 군집화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링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그냥 complete라는 옵션으로 설정을 했고, 디스턴스는 가장 무난한 유클리디안이라는 거리 종류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threshold라는 값은 이제 계층적 군집화 내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보신 그 덴드로그램의 Y축에 있을 값들에 대해서 이제 threshold 값을 설정해주는 값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같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이제 이 hierarchical clustering을 위한 함수는 제가 파란색으로 음영을 칠한
이 해당 함수를 통해서 SQL 함수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됐고,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링키지와 어파이니티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distance threshold라는 값은 제가 5로 기입을 해 두었는데, 제가 잘못 써놨네요. 3이 아니라 5. 5라는 값을 통해서 threshold를 걸고 분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이 아니라 5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제가 정의를 해 주었고요. N 클러스터스를 제가 논이라고 기입을 해 주었는데, 이 논이라고 기입한 이유는 제가 이제 5라는 이 덴디오그램의 y축 값, 즉 이 5라는 유사성 값을 통해서 스레시오드를 걸고 군집을 형성하기 때문에 얘를 딱히 기입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을 정의를 하고 이제 학습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형성을 할 수가 있고, 방법은 이 블랍스 x라는 x 피처 값을 이 모델의 fit predict에 입력을 해주면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블랍스 클러스터스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블랍스 클러스터 레스는 이제 입력했던 이 블랍스 x라는 피처에 대해 각 군집을 형성을 하고 할당된 군집의 숫자를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가장 큰 값이 7이 가장 큰 군집의 넘버가 지금 7인데, 그러면 이제 8개의 군집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각화를 준비를 해보면은 먼저 구현을 하게 되면은 왼쪽의 그림이 이제 이 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고 디스턴스 스레이쇼드를 5로 설정하고 나서의 형성된 군집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군집에 8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각 군집별로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어 있으며, 오른쪽에 이제 실제 의도하고자 했던 어떤 군집의 결과인데, 보시면 잘 비슷하게 군집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작성 코드를 가볍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이 피겨는 그림의 크기 설정하는 거고, 이 서플라츠 어드저스트는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사이에 어떤 간격을 조절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행에 총 그림을 2개 그리겠다라는 의도고요. 행은 1개, 열은 2개를 그릴 건데, 그중 첫 번째 그림이 이와 같은 그림이 그려져라 라는 의도이고요. 두 번째, 이 칠한 현재 음영의 부분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대한 2가지 그림을 그릴 건데, 그중 두 번째 그림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 폼과 스캐터 관련된 부분은 위에서 설명드렸으니 스킵을 하도록 하고, 이 레전드 안에 에로C랑 디박스2 앵커라는 옵션을 제가 주었는데, 이 에로C는 어떤 군집이 아니라 이 레이블 박스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옵션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레이블 박스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위치를 결정해주는 디테일하게 결정해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구현하면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덴디오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덴디오그램을 그리기 위해서는 sklearn에 배정된 사이파이에 배정된 링키지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 메소드와 매트릭도 입력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위에서 구축하였던 이 히어로키컬 클러스터링이랑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스턴스의 종류랑 이 링키지의 종류도 동일하게 컴플리트와 유클리드로 입력을 하고, 이 블랍스 x라는 데이터 객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링키지 매트릭스라는 객체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링키지 매트릭스라는 값을 이제 덴드오그램이라는 어떤 플라팅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해보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군집, 계층적 군집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그림으로 시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기다려보면은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 컬러 스레쇼드라는 값은 제가 5로 기입을 해 주었는데, 이 5라는 값이 아까 말씀드렸던 덴드그램의 Y축에 해당하는 값에서 스레쇼드를 걸고, 그 스레쇼드를 기반해서 군집을 형성할 때 조절해 줄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입니다. 잘 안 나오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5라는 이 Y축이 이제 각 데이터 간의 유사성 지표죠. 지표인데 5라는 값보다 작았던 경우에 대해서 한 군집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군집이 주황색 하나, 초록색 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잘 군집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컬러 스레시홀드를 이제 10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5라는 값으로 스레시홀드를 하는 게 아니라 10이라는 값을 통해서 군집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위에서 봤던 이 초록색과 빨간색이 군집이 이제는 스레시홀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합쳐져서 이렇게 한 군집으로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8개의 군집이었던 게 스레시홀드를 10으로 바꿔줬더니 5개의 군집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또 뭐 새로운 스레시홀드로 한번 재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10이라는 값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군집을 하고자 했던, 원했던 5개의 군집이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 이 디스턴스 스레시홀드를 이전엔 5였는데 10으로 바꿔주고 다시 학습을 해줍니다. 해주고 시각화를 해보면은 이렇게 의도했던 대로 5개의 군집이 예쁘게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엔 투문스, 2가지 모양의 달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링케이지와 어파이니티 종류는 마찬가지로 제가 임의로 그냥 컴플리트 그리고 유클리디언이라는 값으로 입력을 했고요. 디스턴스 스레시홀드는 제가 2라는 값으로 설정을 하고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학습도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이 문스 x라는 데이터 피처들의 각 클러스터 넘버를 이렇게 할당하고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문스 클러스터 xs를 통해서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는데요. 먼저 클러스터 스위칭 해보면 가장 큰 값이 2이네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이 2라는 소리는 현재 3개의 군집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한번 군집의 결과와 실제 원했던 군집 결과를 같이 비교해 보면은 군집이 이제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3개의 군집으로 시각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곡선 형태 부분에서 지금 군집이 살짝 섞여 있지만 원하는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군집이 잘 형성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링키지를 컴플리트 말고 다양하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꿔보고 한번 학습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이라는 객체를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링키지를 제가 임의로 일단은 컴플리티로 설정을 해 두었지만, 제가 이제 탐색하고자 할 이 싱글 컴플리트 에버러지 와드라는 링키지에 이 포문을 타서 하나하나 들어간 다음에 이 모델.링키지 내에
제가 컴플리트로 입력을 해 두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이 각 포문별 이 링키지 리스트에 대한 값들이 차례차례 입력이 되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링키지 종류가 바꿔가면서 모델 피팅을 하게 되고, 모델 피팅된 언더바 이 리저트라는 값을 이 클러스터 리저트라는 객체에 세이브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기까지 파란색 음영 부분이 이제 디스턴스 스레시홀드 값은 1이고 4가지 종류의 링키지를 학습한 결과물들이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된 결과를 이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싱글 링키지라는 값을 이용했을 때는 군집이 딱 하나로만 형성됐고,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9개 군집이 형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에버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여태까지 이 계층적 군집파의 군집 개수가 결정되는 방법을 이 디스턴트 스레시홀드라는 값으로만 군집의 개수를 결정해왔는데, 이제 이와 같은 값은 논으로 설정을 해두고 n 클러스터스라는 값으로 군집의 개수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 클러스터스라는 값을 제가 2로 설정을 했는데, 2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군집이 2개가 나오게끔 산출되는 스레시홀드 값수를 기반해서 계측정 군집화를 자동적으로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스를 이제 2로 설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링키지 방법을 4가지 탐색을 하면서 제가 학습을 이렇게 파란색 영역을 통해서 학습을 끝냈습니다. 끝낸 후에 이제 마찬가지로 시각화를 해보면은 싱글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로 잘 군집이 되어 있고, 컴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좌측과 우측 이렇게 구분지어져서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버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위아래 이렇게 군집이 형성되어 있었고, 와드라는 경우도 보시는 것 같이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는데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고, 이번에는 이제 거리 종류, 링키지가 아니라 이 어파이니티, 데이터 간의 유사성 지표를 의미하는 이 어파이니티를 한번 바꿔가면서도 학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클러스터스 개수는 2로 설정했고요. 이 포문을 타면서 모델.어파이니티라는 객체에 이 디스턴스라는 값을 차례차례 바꿔가면서 변경해 준 뒤, 변경된 모델 객체에 이 문스 x라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학습을 끝냈습니다. 끝낸 학습 결과가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리절트에 저장이 되었고요. 클러스터 리절트라는 모든 결과를 이제 시각화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유클리디안 맨하탄 같은 경우는 군집이 잘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코사인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좀 똑 떨어진 이 데이터랑 그 외의 모든 점들이 동일한 군집이다 라고 조금 잘못된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의 옵션을 바꿔가면서 군집이 그냥 시각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K평균 군집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K평균 군집화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정해야 될 이 클러스터의 개수와, 그리고 이제 초기에 어떤 군집의 중심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군집의 결과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군집의 초기 중심을 어떻게 랜덤하게 뭐 설정할지, 혹은 뭐 어떤 알고리즘으로 기반을 해서 군집 중심을 설정할지에 대한 옵션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K-민지 알고리즘이
또한 군집의 중심이 매번 달라질 때마다 군집 결과가 달라지니까 아싸리 이제 여러 번의 군집을 시도한 뒤 가장 군집의 동일 횟수가 많았던 그 경우를 출력해주는 어떤 군집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n-init이라는 함수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n-init 횟수만큼 k-min즈를 수행한 다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출력을 해주고요. 이 가장 좋은 군집을 이제 판별하는 때는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sum of squared distance라는 어떤 군집의 어떤 평가 성능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지표로 알고리즘이 가장 좋았던 결과를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ax equals라는 경우에서는 이 number 언더바 init이랑 비슷한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한번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임의로 제가 클러스터의 개수는 5개, init 메소드를 렌더, 그리고 한 번만 군집을 시행하라. 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션 하에 제가 모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하고 이제 모델 피팅 언더바 프리딕트 입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군집도 시각화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군집이 5개로 할당되라고 명령을 했었는데 깔끔하게 오른쪽은 똑같이 군집이 5개로 잘 군집이 형성됐으면서 원했던 방향의 군집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민즈라는 알고리즘이 시드값, 즉 초기에 어떤 점을 군의 중심으로 잡을지에 따라서 K민즈의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이거를 직접 코드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끔 이 시드 값을 여러 개로 제가 설정한 뒤 이 모델점 내에서는 또 시드 값을 제가 설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시드 값을 이제 250과 310 사이 값들로 조금 바꿔가면서 모델 시드 값을 고정해주고 학습을 해서 학습된 결과를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저장 결과를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은 군집의 개수는 다 5개 있고요. 왜냐면 제가 5개를 설정했으니까 5개고 시드 값에 따라서도 이 군집이 좀 잘못된 형성된 경우도 있었고 260 같은 경우는 잘 됐고 280에서는 잘 안 됐고 이렇게 각 시드별로 뭐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단점을 K민즈 알고리즘이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 n-init이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통해서 좀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n-init이라는 함수는 설명드렸듯 제가 15를 입력을 했는데 15번의 K민즈를 구현을 한 뒤 그 SSE라는 군집 성능 평가 지표를 가장 기준해서 가장 좋았던 경우만 군집의 결과를 출력해주는 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드 값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으로 설정을 해두고 시드 값을 바꿔가면서 학습을 해본 결과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시드 값에 대해서도 다 안전하게 원하는 형태로 군집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n-init을 이제 뭐 크게 하지 않고 그냥 1로만 설정해 두었지만 이 init, 즉 K민즈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중심점을 잡고 랜덤하게 잡고 시작을 하지만 중심점으로 모든 점을 랜덤하게 잡지 말고 좀 더 전략적으로 중심점을 잡을 수 있도록 조금 개선된 방법이 있는데요. 이 K민즈 플러스라는 값으로 K민즈 알고리즘을 구현하게 되었을 때는 이 K민즈 알고리즘을 한 번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한번 여러 시드별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군집의 횟수를 한 번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드 값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하고 원했던 290의 경우에는 조금 잘 안 되긴 했지만 이 K민즈 플러스 플러스 즉 초기 이 각 군집별 중심점을 잡을 때 랜덤하게 잡는 게 아니라 좀 더 전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 단순한 어떤 아이디어를 적용함으로써도 이렇게 잘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실러 스코어로 한번 클러스터의 개수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전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그러니까 군집에 어떤 개수로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값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투문스 같은 경우에는 2개였고, 그리고 블랍스라는 경우에서는 5개로 이렇게 군집이 형성되었으면 좋겠으니 5개로 군집이 형성되게끔 제가 여태까지 하이프 파라미터를 바꿔보고 디스턴스 스레쇼도 바꿔보았지만 사실상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군집이 몇 개 있을지는 저희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군집 개수를 설정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이 실루엣 스코어라는 값을 통해서 군집의 개수를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o문지라는 데이터셋을 계속 이용할 거고요.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아까 이용했던 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또 좋은 전략을 계속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넘버 언더바 이닛은 이제 10번으로 한번 설정을 해 주었고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서부터 13개까지 모든 경우를 다 시도를 해 보았어요. 그리고 다 시도를 해 보고 한번 먼저 일단 실루엣 스코어를 확인도 할 거지만 한번 시각화 한번 결과로도 확인을 해 볼게요. 보시면은 클러스터가 2개, 3개, 4개, 다역 7, 8, 9, 10 이렇게 점점 늘어가면서 군집이 형성되는 것은 의도했던 대로 잘 형성되었는데 보시면 군집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반적으로 이 5개의 군집은 좀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클러스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군집된 내부에서도 점점점 분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군집이 있었고 5개 내에서도 이렇게 세부적인 군집이 형성된 것을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개, 11개, 13개도 이렇게 군집이 5개 군집 내에서도 세부 군집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러면은 이제 시각화적으로 된 거고 실루엣 스코어, 즉 정량적으로 군집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 또한 있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실루엣 스코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할 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 블랍스 x라는 피처 값과 이 모델점 레이블스, 즉 군집의 결과거든요. 이게 군집의 어떤 결과를 같이 실루엣 스코어라는 값에 입력을 해주면은 이 실루엣 스코어가 이 스코어스라는 값에 군집의 개수가 점점 바뀌어가면서 차곡차곡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코어스 안에는 2부터 13까지의 군집의 개수에 대한 실루엣 스코어가 총 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실루엣 스코어를 이제 시각화를 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군집이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0.5보다 좀 크면은 군집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배우셨듯. 그래서 한 8 전까지는 다 높았고 5의 경우에 가장 군집에 대한 어떤 형성이 잘 됐다라고 정량적으로 평가해주는 지표가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5로 군집을 설정하는 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실루엣 스코어 관점상에서도 5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클러스터 리절트 내에는
각 클래스, 각 군집별 개수별 예측 결과들이 이렇게 딕셔너리 형태로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는 이제 5일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하였으니 5라는 클러스터 개수를 설정했을 때 예측 결과를 이용을 해서 이 클러스터 리저트 5라는 값을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실루 스퀘어가 가장 높았던 5를 기준으로 군집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랍스는 넘어가고 투 문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 클러스터의 개수는 저희가 다양하게 현재는 뭐 2로 설정을 했지만 이 포문을 이용을 해서 n 클러스터의 개수를 점점점 바꿔 가볼 거고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변화하면서도 이 데이터 피처를 학습한 뒤 이 학습된 피처 결과와 실제가 아니라 이 학습된 군집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실루 스코어를 차곡차곡 입력을 해서 시각화를 해본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0.5보다는 한 6 이상으로 갈수록 좀 커졌고요. 사실상 원했던 군집 결과는 2였는데 뭐 3보다는 되게 높았고 실내 스코어 상으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일 때 조금 군집이 잘 됐다. 그리고 3일 때는 좀 엉망으로 군집이 될 것이고 3, 4일 때는 군집이 좀 안 좋고 클러스터 개수가 점점점 많아질수록 군집이 잘 되어갔다라고 결과를 내뿜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스코어가 가장 높았던 경우는 이제 8인데 8에 대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시각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투 문즈 데이터셋 원래 의도했던 군집의 2개 내에서도 각 군집별로 이렇게 좀 예쁘게 군집이 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뭐 2라는 값이 사실 원했던 값이 있지만 8로 군집이 형성되어도 보기 좋게 예쁘게 잘 실러 스코어 상에서는 2보다는 8이 더 좋은 군집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군집의 어떤 개수를 바꿔가면서 K민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군집의 결과를 시각화해보면은 이렇게 군집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2인 경우에는 조금 원했던 바는 좀 달랐고요. 4에도 조금 다르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군집이 형성되었다라고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준비해온 실습 자료는 여기까지고 실습이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좀 부족한 설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주셔서 과제도 열심히 해주신 걸 보고 또 질문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매번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과제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 실습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